뇌 MRI 찍으면 도대체 어떤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뇌 종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뇌 출혈이 있을 거고, 뇌 경색이 있을 거고, 뇌수막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어떤 구조적 이상, 후두골 이형성증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게 되는 키아리 유사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아리 유사기형이 있는 아이들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이 대체로 뇌 수두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손의 탈출이나 손의 압박 이런 것들을 같이 관찰할 수가 있고요. 중이염이나 뇌이염 이런 전전계 질환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안구 종양, 안구 후방 종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경의 손상 변화도 같이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증상이 굉장히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질의 변화나 이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정상 범위인 거죠. 이런 경우를 저희가 대체로 특발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특발성인 경우가 사람에서 뇌전증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뇌전증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어떤 실질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을 주기적으로 계속 보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이제 뇌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절이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 자체의 변화는 대신 MRI에서 확인되진 않습니다. 본 환자의 경우에는 뇌 종양이 수막을 따라서 연결되는 종양의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다른 단면에서 봤을 때도 뇌 종양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부에 출혈을 동반하고 있는 것들도 관찰이 되고요. 부종 때문에 주변에 대뇌 중심축이 많이 움직이고 변화를 유발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뇌압도 올라갔을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퀀스에서 그 부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경막 밑쪽으로 해서 허옇게, 반대쪽에선 보이지 않는 뚜렷하게 하얗게 고신호의 병변부가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경막을 따라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경막하 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세 번째 아이의 경우에는 1, 2번 경추의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AAI라고 말씀드렸던 환축주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AAI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충분하지 못한 압박 때문에 사지마비가 오게 되고, 이 아이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사지마비로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1, 2번 쪽에서의 압박 때문에 결국에는 두개강 내로 손의 압박이 확인이 되고 경추의 눌림 증상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CT를 병행하여 찍었고요. 눌림 정도와 뼈의 변형까지도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내과적 치료도 가능하지만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아이의 경우 외과적으로 교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수술을 통해 목 쪽으로 접근을 하여서 기관을 밀어내주고 1, 2번 경추 사이를 잡아주고 그 불안정성을 해소시킨 이후에 제자리에서 고정을 정확하게 해주고요. 해준 이후에 그 깊이 정도를 판단해서 본시멘트를 넣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흔들림이 갖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안전하게 회복을 시켜서 목 쪽으로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1, 2번 경추 사이에 벌어졌던 공간이 다시 다 회복된 것들이 보이고요. 밑쪽으로 스크류와 핀이 들어가 있고 밑에 본시멘트가 1, 2번 경추를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아이 경우에 충분히 이후에는 마비에서 벗어나서 잘 뛰어다니고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환자는 뇌수막염 환자이고요. 양측에 좀 여러 군데에서 고신호의 변화들이 두 가지 신호 체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조형증강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대칭적인 병변이 확인이 되고 수막을 따라서 추가적인 조형 증강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일부 경색소도 함께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조형 촬영을 하지 않았을 때와 조형 촬영을 해왔을 때 수막을 따라서 하얗게 고신호로 따라서 조형 증강이 된 것들이 보이는데 뇌수막염을 지시하는 사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면에서도 비슷한 조형 증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이 환자는 뇌수막염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 환자는 손해 부위 쪽에서 고신호 병변이 두 가지 시퀀스에서 동일하게 고신호 체계를 보여서 이상 병변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병변에 대해서 경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시퀀스 두 가지를 통해서 DWI에서 고신호, ADC에서 저신호를 보이는 걸 통해 경색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손해 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MRI 케이스 통해서 리뷰 시간을 가졌던 아이고요. 첫 번째 아이는 내수두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심한 내수두증이 편측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됐고, 그 정도는 높이 비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내수증이 정말 심한 아이들은 지금처럼 확연히 1년만 해도 증가되는 양상들을 보이기도 하고, 이 정도 내실 확장이 있는 경우 뇌 기능이 저하되고 아이들이 혼수 상태에도 빠질 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수술적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척수공동증이라고 하는 척수 쪽에 뇌실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공동증을 유발해서 경부의 통증이나 편측마비, 사지마비를 유발하는 증상인데요. 이런 것도 같이 관찰됐던 환자로 약물적 치료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과적 치료를 하게 되고, 이 아이의 경우에는 뇌수두증이 편측적으로 굉장히 심화되어서 아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 지금처럼 대뇌 쪽에 구멍을 내서 뇌실 쪽의 공간에 현트를 넣어주는 수술을 해줬고요. 그걸 통해서 피부 밑으로 쭉 연결부를 내어서 압력 밸브를 같이 넣어줘서 특정 압력 이상의 뇌실 압력이 걸리는 경우에 복강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잡아주었고요. 그 압력을 통해서 된 밸브는 복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량의 뇌척수액이 배로 들어갔을 때 결국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유발을 하고 잡아주었습니다. 끝난 이후에 엑스레이를 보면 뇌실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현팅 베슬이 보이고요. 다시 복강 내로까지 진입이 되어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뇌 공동증과 함께 척수 눌림, 1번, 2번 경추, 목에 있는 목별 부분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증상 유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위가 뚜렷하게 눌리면서 뒤쪽에 척수공동증의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임상 증상이 생기고 앞다리의 강직과 함께 불편함을 유발했고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경추 1번, 2번 사이에 뼈를 조각을 내서 들어주고 그 내측에 있는 섬유 조직을 충분히 제거를 해준 이후에 척수를 충분하게 다시 완화되도록 만들어주고 다시 제자리로 덮어주는 신경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눌렀던 자리 쪽에서 들었던 것 때문에 뼈 조각에 추가적으로 와이어링이 되어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